주제 선정 이벤트를 통해 한국 경제계의 1위 브랜드 삼성이 선정되었습니다. 삼성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깊은 연관이 있어 평소보다 더 많은 에피소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을까요? 자, 그럼 브랜드 백과사전 삼성편 1화를 시작합니다. 1910년 경상남도 일대의 넓은 땅을 가진 지주 이찬우는 아내 권재림과 두 아들, 딸 하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살던 집은 이찬우의 할아버지 이홍숙이 지은 것으로 1884 립방매의 넓은 터에 안채, 사랑채, 대문채를 갖춘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그러던 1910년 음력 2월 12일 가족에게 또 다른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한국 경영사의 길이 남을 삼성의 초대 회장 호암 이병철입니다. 이병철이 태어난 집은 풍수지리적으로 배산임수의 완벽한 명당으로 부와 재물의 기운이 넘친다고 하여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행운을 빌기 위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편 이병철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0년 8월 29일 한국은 한일병합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맙니다. 어려운 시대였지만 이병철의 아버지는 쌀수만 가마를 거두는 넓은 땅을 가진 지주였기에 이병철은 어린 시절부터 넉넉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6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세운 마을 서당인 문산정에 다니며 머리를 따은 평범한 학동으로서 천자문과 사서삼경을 배웠습니다. 특히 논어를 즐겨 읽으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병철은 학업에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어서 무언가를 배우는데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1921년 12살이 된 이병철은 고향 의령을 떠나 진주에 사는 누나 이분 씨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누나는 이병철을 어딘가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이발소였습니다. 그렇게 이병철은 12년간 길러온 긴 머리를 순식간에 잘라버렸고 훗날 그는 그날을 자신의 개화의 날로 회고했습니다. 이병철이 진주로 이사한 것은 새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21년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에 지수초등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허준이 인재 양성을 위해 기증한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허준은 훗날 GS그룹을 창업한 허만정의 아버지입니다. 1922년 3월 짧게 머리를 자른 이병철은 천자문을 배운 덕분에 3학년으로 진주 지수초등학교에 편입했습니다. 같은 반에는 훗날 라키화학공업사, 즉 LG그룹을 창업하게 될 구인회라는 소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소년이 같은 학교에 다닌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922년 9월 이병철은 조부모가 계신 경성, 오늘날의 서울로 이사하여 수송초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그는 사투리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적도 좋지 않아 50명 중 35, 40 등을 맴돌았지만 수학만큼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병철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했습니다. 경성 수송초등학교를 나온 뒤 중동중학교로 전학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을 단기간에 이수했고 1년 후 중동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1926년 음력 12월 5일 중학교 3학년이던 17살의 이병철은 부모님의 주선으로 박두을과 결혼하게 됩니다. 4학년 1학기를 마친 후 이병철은 돌연 학업을 중단하고 일본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뜻을 전했다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호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그는 형의 친구인 이병각에게 손을 내밀었고 하만의 부유한 집 아들이었던 그 친구는 선뜻 500권을 내주었습니다. 이때 이병철을 도와준 형의 친구가 바로 훗날 효성그룹을 창업한 조홍재입니다. 1929년 10월 이병철은 3년간의 준비 끝에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학업에 열정을 다해 매진했으며 여가 시간에는 일본의 여러 공장을 돌아다니며 산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익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공부를 해도 금세 탈진하는 원인 모를 변기였습니다.
일본에서 온갖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결국 1931년 이병철은 일본 유학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훗날 이병철은 자서전에서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와세다 대학을 중퇴했다. 지수수송 초등학교에서 중동 중학교까지 그것이 내 네 번째 중퇴였고 나는 손에 쥔 졸업장 하나 없이 남겨졌다. 그러나 짧은 일본 체류 동안 그가 배운 것은 적지 않았습니다. 도쿄는 세계의 중심 중 하나라고들 했고 나는 그곳에서 세상을 볼 수 있었다. 일본에서 이병철을 괴롭혔던 병은 비타민 B1 티아민 부족으로 생기는 각기병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요양하며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학업을 놓자 한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숲의 노름이라 불리는 중국식 도박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슬에는 세 자녀가 생겼습니다. 1928년에 태어난 장녀 이인희, 1931년에 태어난 장남 이맹희, 1933년에 태어난 차남 이창희였습니다. 이병철은 밤낮으로 도박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34년 하루 종일 노름을 하다 또 늦게 귀가한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다 창문으로 밝게 스며드는 달빛 아래 새 아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이병철에게는 일대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이병철은 사업 구상을 털어놓았고 아버지 이찬우는 내 마음에 들면 결정해라며 쌀 300가마를 수확할 수 있는 금액을 창업 자금으로 내주었습니다. 자금을 손에 쥔 이병철은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부산, 대구, 경성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항구 도시 마산에서 경상남도에서 수확한 쌀을 도정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연간 수백만 가마에 달하는 양으로 도정을 받으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1936년 3월 이병철은 정미업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친구 정현용, 박정원과 함께 3만 원을 투자해 마산에 정미소를 차렸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운송비가 비쌌는데 이병철은 이를 오히려 사업 기회로 삼아 일출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여 운수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이병철의 첫 사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곧이어 세 번째 사업도 구상했습니다. 수확에 능했던 그는 쌀 시세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당시 일제의 농민 수탈 정책으로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내야 했지만 사업 수익과 은행 대출을 합쳐 땅을 사고 쌀을 거두면 소작료와 이자를 내고도 수익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계획대로 조선식사는행 마산 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김해평야 일대를 통째로 사들일 기세로 대규모 토지 매입에 나섰습니다. 불과 1년 만에 1600에이커가 넘는 토지를 보유하고 연간 1300톤 이상의 쌀을 생산하며 사업을 크게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1937년 7월 7일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며 중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이병철이 대출을 받은 조선식사은행이 모든 대출 업무를 중단했고 설상가상으로 지가마저 폭락했습니다. 결국 이병철은 부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크게 성공했던 이병철이 다시 파산을 맞았지만 아버지는 변함없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찬우는 3만 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새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병철은 부산, 경성, 평양, 신의주, 원산, 흥남을 거쳐 중국의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까지 돌아다니며 다음 사업 아이디어를 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업 활동이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달간의 여행 끝에 과일 채소 건어물 무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38년 3월 1일 아버지에게 받은 3만 원으로 약 836立方미터 규모의 점포를 구입하여 과일 채소 건어물 무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3을 뜻하는 쌈, 싼에 빛나는 별을 뜻하는 한자 성 액싱을 합쳐 삼성상회 산 싱 샹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삼성상회는 대구에서 과일과 채소를 포항에서 건어물을 사들여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정미소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한 이병철은 무역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재분기와 재명의를 들여 제조업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때 탄생한 면 제품이 바로 별표 국수입니다. 삼성상회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1939년 여유 자금이 생기자 이병철은 주류 사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일본인이 운영하던 조선 양조를 인수한 것입니다. 한편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절에도 꾸준히 인기를 유지한 품목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술이었습니다. 주류 사업은 어려움은커녕 재고가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제국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삼성상회와 조선양조 모두 생산량의 95%를 일본군에 강제로 납품해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와중인 1942년 1월 9일 이병철과 둘 사이에서 7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삼성그룹의 2대 회장이 될 이건희입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이병철은 삼성상회와 조선양조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양조에서 새로 출시한 청주 월계관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이병철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 경제에는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병철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려면 무엇보다 무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그는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무역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삼성상회와 조선양조를 친구 이승훈에게 맡기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947년 5월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1948년 11월에는 종로이가의 약 325m 규모의 2층 건물을 임차하여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하고 마카오와 홍콩을 대상으로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삼성물산공사 설립 당시 투자자 중에는 앞서 언급한 형의 친구 조홍재도 있었습니다. 이병철의 자서전에 따르면 자신이 70%를 출자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이 20%를 투자했다고 하지만 조홍재의 회고록에는 서로 다른 액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분 다툼으로 인해 훗날 이병철과 조홍재는 결별하게 됩니다. 어쨌든 설립 초기 두 사람은 친형제처럼 돈독한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직원 누구나 원하는 만큼 회사에 투자하고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물산공사는 처음에는 그리 유명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사세를 키워나갔습니다. 1949년에는 전택보의 천우사, 김인형의 동아무역 등 당시 네로라 하는 대형 무역 상사들에 이어 무역업계 매출 7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이들을 모두 제치고 무역업계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 성과로 이병철은 전택보, 설경동 등과 함께 일본 경제 시찰단의 일원으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은 삼성물산공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병철은 직원들과 함께 트럭에 올라타 대구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2번이나 사업에 실패한 이병철은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조선양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양조장은 잘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약 3억 원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원하시는 새 사업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병철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전시 임시 수도인 부산으로 달려가 1951년 1월 10일 새로운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게다가 홍콩에서 3만 달러의 채권을 회수했는데 당시 환율이 달러당 2,500원이었으니 7,500만 원의 추가 자금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삼성물산공사는 탄탄한 자금력을 갖추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설탕과 비료를 수입하여
부산국제시장 도매상들에게 판매했고 1년 만에 60억 원의 매출과 2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은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컸지만 전쟁으로 통화가 남발되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51년 서울의 도매 물가는 531%나 상승했습니다. 이 시기 이병철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절감하고 수입품에 의존하기보다 원자재를 직접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멈추었습니다. 이후 이병철은 곧 제1재단과 제일모직이라는 두 개의 대형 기업을 설립하게 됩니다. 다음